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동패동에 위치해 있는 복층 빌라를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력벽에 있는 좀 독특한 스타일의 1층 테라스를 소개를 했었죠. 그 현장의 복층인데요. 여기는 복층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1억 정도가 낮습니다. 자, 평균을 5억이라고 잡을게요. 뭐 4억 후반에서 5억 초 중반, 요즘 이렇게 복층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균보다도 1억 이상이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평균이 5억인데 5억 평균보다도 한 1억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평균치보다는 살짝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고로 싸고 좋은 집은 없다, 내 금액 조건에 맞는 집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액이 낮다 보니까 입주금도 좀 낮은 편입니다. 여기는 7,300만 원이면 복층 입주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다른 평균치들보다는 살짝 좀 부족한 점은 있어도 내 금액 조건에는 그냥 딱 맞는 집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복층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오늘은 103동에 있는 복층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03동은 102동하고 좀 다르게 필로티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는 다 바깥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이렇게 겹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라인은 겹인데 앞뒤로 그냥 나가면 되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뒤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겹이고, 이쪽 라인도 겹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앞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50% 정도가 겹주차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102동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103동은 공동현관이 이쪽에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나 있거든요. 처음에는 공동현관 찾느라고 한참 돌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을까 했는데 저 끝에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공동현관 입구는 이 건물이 최대한 땅 이 뒤로 해서 이렇게 밀착을 하면서 앞은 또 주차 라인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이 뒤로 뺀 걸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원래 남쪽은 이제 이쪽이거든요. 그럼 남쪽으로 빼면 참 좋긴 했겠지만 남쪽으로 빼지 않은 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 남쪽으로 빼면 1층은 평생 벽만 보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로 보면 또 집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북서향으로, 서북향으로 뺐는데 그거는 차라리 잘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현관은 쭉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요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혹시 여기가 옆으로 터져 있나 해서 봤는데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3동은 딱 들어오면 여기 계단 있죠. 1층 세대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02동은 여기가 로비층에 해당이 돼서 로비층에서 1층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요 103동의 1층은 그냥 계단 올라가서 바로 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는 1층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요. 102동하고 103동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역시 8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8.4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4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복층은 103동으로 건너왔는데요. 103동의 복층이 가격이 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평수도 살짝 좀 작긴 하지만 위에 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 복층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사시는 복층이다, 이런 것보다는 2, 3인 가족이 살면 딱 좋을 복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2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3동도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을 때 옆집하고의, 그러니까 세대 간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복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102동의 1층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공용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충분히 자전거 등 또 보관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옆 세대하고 조금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여기 잡동사니가 아니고 자전거 한 2대 정도 놓는 거는 뭐 크게 서로 부딪힐 만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 세대도 구조는 똑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있는 집을 촬영을 하는 건 뷰가 저 옆집보다는 이 세대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이 집을 촬영하는 겁니다. 자,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은 뭐 1층 테라스 타입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 신발장 3칸하고 좌측에 일괄수동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역시 3연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 복도식 구간에 1층 테라스 타입처럼 방 3개가 다 몰려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침실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은 테라스 타입처럼 없어요. 첫 번째 침실에 수납 공간 없는데 방 크기는 뭐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이 안방이에요. 안방에 에어컨 역시 있고요. 1층 테라스 타입하고 이 형태가 비슷하죠. 이 정면에 환기창, 채광창 2개 있는 것도 같고 방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안쪽에 드레스룸까지 1층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아요. 여기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조금 여유가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1층 테라스 타입하고 좀 다른 점, 이 복층 타입은 드레스룸 공간 안에 이렇게 채광창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 보이는 풍경도 좋습니다. 이 옆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답답하진 않은 드레스룸에서 보는 뷰고, 이 안방 창에서 보이는 뷰도 그럼 거의 비슷하겠죠. 자, 여기서 봐도 그렇고 여기서 봐도 그렇고 건물은 있지만 앞이 그렇게 크게 떡하니 막혀서 답답한 건 없습니다. 뭐 안방에서 뷰를 그렇게 크게 확인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좀 터져 있으니까 시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에 역시 조절기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복층 타입도 안방 욕실이 조금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안쪽에 욕조가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테라스 타입도 있었는데 복층 타입에도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이동식 욕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이 침실 3번입니다.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이나 세 번째 방이나 크기가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빼고 첫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안에 수납 공간 없고 그냥 침실로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납장 선반, 양변기 세면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1층 테라스 타입처럼 안쪽에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안방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거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복층 타입의 거실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깁니다. 거의 7m 가까이 되거든요. 저 안쪽까지가. 그러니까 꽤 긴 복층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층 테라스 타입처럼 내력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복층도 역시 1층 테라스처럼 이게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내력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답답하진 않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좀 거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복층 타입도 소파 자리에서 아트월까지의 길이가 꽤 길고요. 그리고 아트월 쪽에 보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 TV를 놓고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7m인데 이 벽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TV를 달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 여기도 내력벽이 있는 이 구간에다가 이렇게 서랍장 갖다 놓고 위에다가 TV 올려놓고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가 다 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여기는 여기대로 꾸며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입주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에어컨은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거실이 넓으니까 창도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쪽이 메인 창,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가 아니고 여기에다 소파를 놓고요. 이쪽에다 그냥 TV를 달아놓고 쓰셔도 되겠죠. 어쨌든 메인 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뒤가 뭐 서재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창호는 1층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영림 이중창이고 방향은 103동은 서북향입니다. 자,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북향인데요. 서북향으로 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입구가 이게 안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이 남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빼면 앞에 건물들도 있고 이러니까 또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103동은 서북향으로 배치를 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북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앞에 뷰는 대체로 다 터져 있는 편이라서 답답함은 없는 거실 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튼 이번 복층 타입도 이 거실이 굉장히 많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로 만들어 놨고요. 다음은 주방인데요. 1층 테라스 타입하고 좀 다르게 색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여기는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에서부터 조리대까지 이렇게 디귿자로 붙어 있습니다. 추가 식탁은 제가 볼 때 설치를 해도 좋을 거는 같은데 계단 옆이니까 조금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식탁은 그냥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의자만 갖다 놓고 식탁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제가 1층 테라스 타입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방 상판은 칸스톤 천연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테라스 타입에서는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기본 옵션이고 지금 2대 나란히 설치가 되어 있죠. 이 냉장고 2대는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 레인지 똑같은데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레인지 후드가 이 벽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부장은 역시 다 없애고 이 메인 조리대 라인 쪽에 창을 또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1층 테라스 타입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 자체는 개방감이 좀 넘칩니다. 자, 아래쪽에 싱크볼은 사각 형태를 선택한 건 1층 테라스 타입하고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여닫이문이 아니고 이번에도 미닫이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은 1층 테라스 타입처럼 여유가 좀 많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 폭이 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은 복층 타입도 꽤 쓸만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구조가 거실이 굉장히 넓은 것 빼고는 심플한 편입니다. 평수가 위아래 합쳐서 45평이니까 거실은 굉장히 넓은데 내부 구조는 그냥 하나씩 보면 거실 빼고는 좀 심플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가족보다는 2, 3인 가족이 적당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계단 폭도 뭐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70이 조금 안 되는 계단 폭이니까 일반적인 계단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 계단이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단을 좀 바꿨다고 하는데요. 계단 경사는 아주 살짝 좀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경사가 좀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복층 타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방분리가 따로 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넓게 쓰는 복층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넓게 작업실처럼 쓸 수 있는 복층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고도 다른 복층 빌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요. 높은 쪽이 1900 정도, 가면 갈수록 좀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복층의 층고, 다른 빌라들에 비해서는 살짝 좀 낮게 보일 수 있다. 뭐 실제로도 낮지만 딱 올라와서 봤을 때 조금 낮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테라스를 보겠습니다. 복층 테라스로 나와보면 이 옆은 이렇게 또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여기 우측이 메인인데요. 메인 공간은 안쪽에서 전체 크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넓은 복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저 끝에까지가 무려 한 16m 정도 되니까 야, 이거 복층 공간을 더 늘렸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수밖에 없는
복층 테라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층은 이 복층 안쪽의 공간보다는 바깥쪽에 이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여기다 캠핑장을 좀 꾸며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층 스타일이 맞겠죠. 자, 뷰를 좀 살펴보면 이쪽은 아래층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앞이 뭐 딱 막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서 답답함은 크게 없고요. 이 뒤를 봐도 비슷합니다. 건물들은 있긴 한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답답함은 없지만 아래쪽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조상님이 아직 여기 계신 겁니다. 이게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이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패스를 하셔야 되는 현장이고요. 뭐 난 이런 거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튼 이 뒤도 뭐 크게 답답한 건 없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뚫려 있어서 저기서 좀 볼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좀 막아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평균치보다 좀 많이 저렴한 복층 빌라 하나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평균치보다 가격이 많이 낮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식구가 좀 많은데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복층이에요. 그냥 딱 2, 3인 정도가 살면서 이 테라스 공간에다가 그냥 정말 캠핑장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맞겠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좀 가격이 많이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가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이 운정 신도시하고 좀 많이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을 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